네, 안녕하세요. 골목경제TV.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영역의 전문 자격적인 경영 지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사에 관련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경영지도사가 뭘 하는 자격증인가?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나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저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1999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지도사 14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 선발한 경영지도사가 보니까 34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0년이 된 거죠. 만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사실은 중소기업 또는 우리 골목 경제와 관련되는 컨설팅, 자문, 뭐 강의 시장에 나름대로는 순탄하게 진입을 해서 지금 20년 차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새로운 기존의 기업에서 10년 정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고 나름은 뭐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뭐 안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년 생존을 위한 또 유지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년 동안 크게 무리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나 과거에는 주로 이제 중장년층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전문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냥 라이선스만 있다고 해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중소기업 컨설팅 시장이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또는 국내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같이 주니어, 시니어를 갖다가 양성하는 그래서 젊은 컨설턴트를 선발하고 그 컨설턴트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거나 역량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컨설턴트가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시장을 창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안착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에는 기업에서의 경험 또 그리고 조직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지도사 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유지가 되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젊은 경영지도사보다는 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장년층들이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장에 진입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젊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과거와 다른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뭐 개인의 브랜드 뭐 한편으로 보면 인지도 대외적인 활동 기반을 갖다가 뭐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꼭 기존의 네트워크나 또는 사회에서의 경험 또는 뭐 인맥 이것들을 가지고 영업 기반을 만들거나 조직 기반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반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또 가능한 시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성공적으로 창출하는 젊은 경영주도사들을 상당수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직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장년층이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왔다면은 최근에는 젊음을 무기로 새로운 환경에, 디지털 환경에 훨씬 더 익숙한 젊은 지도사들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혹시나 경영지도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경영지도사는 시중에 있는 수많은 민간 자격증과는 달리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공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라이선스를 따고 잡을 만들거나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영역 사실은 인재들보다는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들, 중장년층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자격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진입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지 않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풀들이 존재하고, 또 중소기업 컨설팅이나 골목경제와 관련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공인 영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은 시장이 경영지도사라고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는 대표적으로 경영지도사라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과 기술의 구분이 분야별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활동하는 데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는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통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좀 다양한 분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인사조직, 재무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생산관리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술지도사는 기술의 영역에 따라서 기계, 화공, 그 다음에 정보처리 등 다양한 기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하는 인원은 통상적으로는 수백 명 단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경영지도사가 선발이 되고, 상대적으로 기술지도사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조의 지도사의 업무 이러면은 경영지도사는 경영의 종합 진단 지도, 그래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지도,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 지도, 그리고 제1호부터 제5호에 관련되는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부분들을 갖다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로는 조금 진부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업과 관련되는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멘토링, 자문, 평가, 조사, 분석 업무 전문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컨설팅 업무가 반드시 이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시장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이 컨설턴트 풀에
좀 더 용이하게 편입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전문가로서 우리가 불법적이나 아니면 편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기술 지도사는 마찬가지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이것들을 구분 지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갖다가 표방하고 또 전문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입의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전공에 대한 일정적인 장벽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재무회계 진단 관련 부분들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혹시나 궁금한 부분 중에서 과연 경영지도사를 따르는 게 필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밥벌이가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라이센스라는 거는 대부분의 라이센스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변호사를 딴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벌거나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정 소득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 거죠.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이나 공공영역의 컨설팅 시장에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하지만은 일정 정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영업력, 개인의 네트워크, 개인이 수익 모델 발굴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정 수준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억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할 일일 거고요. 그리고 수억대로 가는 분들도 희소하긴 하지만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소득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요. 네, 일정 정도 해당 영역에서 풀에 진입하고 그 안에서 평판을 쌓고 성과를 창출하고 그래서 길을 확대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게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진입장벽이 낮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입장벽이 호락호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 시장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학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년이 없다는 거. 사실 전문 직종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다. 우리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7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요. 목표가 앞으로 20년을 더 하는 게 사실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길게 활동하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철저한 자기관리나 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바로 재미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접촉하거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찾아가는 유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자본에 대한 리스크나
한편으로는 아주 뭐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반면에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니어 중장년층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 대안으로서 충분하게 고민할 여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기업 영역에서 경영과 기술에 관련되는 본인이 충분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본인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자 하거나 시장에서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좀 젊은 세대에게도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경영지도사 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연령대가 높다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환경, 지금과 같은 모바일, 디지털, 그다음에 동영상 시대의 환경에 아무래도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창업자 또는 골목경제 시장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 당장 사실은 도움이 되는, 뭐 예를 들면은 동영상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영역 등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디지털 어떤 역량을 전수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30대 중반에 제가 컨설팅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젊다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 사실은 개인적인 뭐 네트워크나 인맥이나 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기존의 경영지도사나 선배분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시장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사실은 기업들이나 창업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나를 인지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진입을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사실은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젊은 창업자들과의 소통이나 만남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었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 관련되는 사실은 전문적인 자문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편하게 들었습니다만은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차근차근 경영지도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리즈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